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드러나야 네, 이제 그렇죠. 문제로 보이니까. 근데 벌써 문제가 드러나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나온다거나 폭력이 그렇죠. 연루되기 전부터 학교 생활에 소소하게 부적응한다거나 네.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볼 때는 네. 아주 평범한 학생이죠. 하지만 그 친구를 보면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 네. 상당히 학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꼈다거나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거나 저희들은 그래서 그게 어려서부터 네. 이런 그 폭력에 그 당하고 그 가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고 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유미 단장님,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에 휘말리게 되는 과정?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애들이 그렇게 변화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원장님은? 그래서 최근 들어 어떤 피해 사례들을 많이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불안이 많이 증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전화 상담이 매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일단 피해자들의 고통들이 이제 그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 부상에까지 많이 이어져서 급기야 어떤 장애 판정까지 받는 그런 학교 폭력의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피해자가 또 가해자로 변하는 그런 말씀들 해주셨는데 피해를 당하다가 이제 위 상급생으로부터 금품갈취를 시켜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 엄마의 어떤 그런 지갑까지 이렇게 돈을 훔치게 돼서 적발이 된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 아이가 개인의 어떤 학교 안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범죄까지도 일으키게 되고 또 자기의 분노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뭐 동생이나 형제 관계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까지 아주 피해 사례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초등학생들이 왕따시키던 여학생을 수차례 뭐 성추행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다 이런 뭐 충격적인 사건도 보도가 됐는데 초등학생들 학교 폭력도 심한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요즘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 한 네.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예. 그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일상적인 용어 네. 중에 대부분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은 거의 하는 말의 그 80% 가까이가 거의 욕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저럴 수 있구나, 뭐 네. 저렇게까지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상적인 언어 표현의 하나로서 욕이나 이런 것이 포함된다는 거고요. 초등학생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농담 삼아서 과거 한 4, 5년 전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인터넷에서 댓글을 다는 비율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댓글을 좀 폭력적으로 또는 그 즉각적으로 좀 약간 그런 부분을 다는 학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보면 사이버상이나 여러 영역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의 활동력이 크게 늘어난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국회 폭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 TV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신문지상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또 어른의 폭력이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학생들한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다가 언어 폭력이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면은 뭐 네. 거의 이게 학부모님들 또 부모님들은 잘 그런 거 모르시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아이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놀라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방과 후에 아이들끼리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면서 문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해보시죠. 뭐 원장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진료를 보면서 가장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사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서부터 예. 뭐 집안의 문제 때문에 엄마가 일을 하시고 한 1시나 2시에 집에 왔을 때 예. 집에 아무도 없죠. 예. 집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거나 동생이랑 둘이 있을 때 걔가 못된 아이가 아니고요. 아주 정상적인 아이. 아마 저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루에 한 5시간, 1시, 2시에 와서 엄마 오실 때까지 예. 5, 6시간을 그냥 턱 주고 네가 이걸 잘 써라. 예. 그리고 이제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너 숙제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한 30분 게임하고 그다음에 TV 보고 뭐 근데 그렇게 한 아이가 있을까요? 자율적으로 해라. 그렇죠. 네, 근데 그런데 그래서 안 된다. 이제 학교에 와서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걔네가 못된 아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맨 처음에 TV보다
TV가 이제 지겨워지면 게임으로 넘어가고 게임이 지겨워지면 바깥으로 돌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되면서 네. 사실 학교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예. 기본적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는 네. 어떤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네. 그런 그 시간이 가능하면 적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네. 얘기가 아니라 네. 어른이 관리하는 시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정도 되면 습관화가 되죠. 네. 뭐 학교 갔다 와서 뭘 하지 않는 게 아주 습관이 되고 네, 학교 갔다 와서 뭐 숙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습관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 정도 돼서 쉽게 말해서 머리가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참 먹히기 힘들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주 어려서부터 습관이 중요하다. 어떤 그런 그 관리가 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 김현호 어머님은 그럼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셨다고 아까 소개를 네. 해드렸는데 잘 다니죠 학교 아이들? 일단 그렇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본인한테 네. 정말 제가 생각하는 만큼 본인도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요. 예. 지금 앞서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약간 반대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속적인 이제 케어가 필요하시고 관리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은 뭐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띵동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몇 시 몇 분에 학교 교실에 도착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오고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학원에 가면 아이가 학원에 학원에 왔습니다. 예, 오죠? 왔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오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 집에서 케어하던 시간 동안 밖에서 같이 그러니까 그 자녀가 가 있는 시간 동안 다른 어머님들과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네, 네. 그걸로 사실은 감시를 하는 거죠. 이 아이를 24시간. 동선을 어디가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지 이 휴대폰 속 안에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계셔요. 왜? 그 문자 메시지 속에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아이를 돌봐주고 있고 이 그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꼭 가정에 안 있어도 내가 아이의 옆에 있지 않아도 예,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인지를 갖고 계신 부모님이 사실은 많이 계시고요. 거기에 살짝 더불어 얘기를 한다면 이게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 전학 온 아이가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아이가 그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예. 남다른 사랑을 받는 거를 살짝 그 부모님 입장에서 시기 질투를 하신 거죠. 이게 만연되어 있는 게 반 자체에도 학부모님들이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어머니 그룹, 예, 또 조금 그렇지, 성적이 예, 뭐 그렇지 떨어진 못한 그룹, 애들. 잘 사는 어머니 그룹, 그렇지 못하는 그룹, 직장맘, 그렇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만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보이지가 않는데 은따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어로 은근히 따시킨다고. 그래서 학부모끼리? 그렇죠. 저 아이를 왜 이뻐하냐. 우리 애를 더 이뻐해야 된다. 그래서 학부형끼리도 시기 질투를 해서 결국 이 아이가 아이들한테 은따를 당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럼 잘 이루어질 당연히 수 없죠. 소원해지죠.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결국 성적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부모가 개입을 함으로써 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또 전 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라고 하고 얘기 시작하셨는데 네. 뭐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예, 그러니까 옆에서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스스로 된다. 그 중요성을 습관을 얘기하셨는데. 길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찬성을 합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이 꾸준한 습관이 과연 어머님들이 옆에서 쭉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가? 어머님들이 잘못 간섭을 한다 오히려. 그렇죠. 그럴 수도 그게 있다, 그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죠. 아, 나는 지금 아이를 굉장히 잘 돌보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남의 얘기할 거 없이 김현호 어머님은 그러면 뭐 아이들하고 하루에 몇 시간 보내셔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고 놀아주는 시간을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 한 뭐 40-50분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장님하고 직접 얘기해 보세요, 그럼. 가정에서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가정에서 원장님? 있는 시간은 이제 한 4-5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예. 같이 얘기하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게 중학교가 되면 사실은 좀 뭐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등학교만 되면은 네.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보면서 야, 너 많이 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어머니한테 아이가 잘 지내는지
한번 학원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마는 오히려 모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엄마가 집에서 아이랑 잘 케어하고 이러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방과 교실로 엄마 같은 역할 그게 정 안 되면 어떤 그 지역 사회에서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런 그 폭력에 노출되는 그 아이들을 그 예방하는 데는 굉장히 선생님 말씀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 같아요. 네.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역할이 소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국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에 현실적으로 처한다, 가정의 지금 역할이 안 된다면 그거를 지역 사회에서 네. 일부는 또 맡아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엄마 그리고 계시는 아까 게 제일 저는 좋지만. 김은호 어머님 얘기하실 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디가 있다고. 네. 이거는 동선 관리는 되지만 네. 그 아이가 전혀 마음이 어떤지 지금 그렇죠. 태도가 어떤지 네. 그러면서 어떤 습관이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한 관리나 보호나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있다. 저는 안 되고 그런 있죠. 생각을. 예, 거기서 어떤 아이가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렇죠. 그거는 예.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학원 책임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런 넘겨버리거나. 식의 책임 전가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저 현장에서 보시기에 두 분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하거나 예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분이 가정입니다. 부모님이시고. 그런 입장에서는 가장 큰 조력자이고 아이한테 1차적으로 가장 큰 안전망을 제공해 줘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양육의 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양육의 질이라는 것은 꼭 대화의 시간이 꼭 길어야 된다기보다도 아이들이랑 어떤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밀도가 있는 대화여야 되는데 요즘 뭐 문자나 이렇게 톡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단순하게 밥 먹었니 이런 것들 아니어도 아이가 관심 가질 만한 대화들을 유도하고 그런 것들이 이후에 또 학교 폭력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모님을 아이들이 찾게 되는 단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그 학교 폭력을 발생했을 때 그걸 또 잘 알아주는 분이 부모님들이시고요. 또 알아주셨을 때 그 아이들 손을 잡고 저희 상담실을 내방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이에 대한 가정의 관심이 부모님이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약화된 교권 지적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보면은 이제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그 젊은 세대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 뭐 그 초등학생이고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성인이라고 하는 30대 또는 40대 있는 이 세대들이 그 중학교나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다녔을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지 않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년 내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는데 요즘 학생들한테는 거의 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일상